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1심 판결 이후에 여당 내부에서는 6개월이 쇄신의 골든타임이다. 국면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고는 있긴 합니다. 과연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쇄신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 여당이 풀어야 할 과제, 이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쇄신 포인트는 무엇인지 짚어보자는 얘기를 할 때 김종혁 최고위원이 옆에서 짧게 한숨을 내주셨거든요. 아니 그거 아닌데. 꼭 좋지만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 그건 아니죠. 저희로서는 어쨌든 그 사법부가 용기를 내서 그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 준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어떤 우리 동료 정치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도 좀 오염돼 있었나 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당연히 이것은 그 거의 구속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저 재판부가 야당이 저렇게 장애 집회하고 105만 명이나 되는 서명 제출하고 저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야 겁나서 제대로 판결하겠어? 이러면서 사실 설왕설래했던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이 사안을 사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바라보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저희가 정말로 쇄신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데 결국 이제 지난번 1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의 한동훈 대표 발언 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 그러면 너희는 더 나으냐라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골든타임이다.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그럼 이 골든타임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실도 같이 해야 되고 당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당정 관계의 정상적인 정상화는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지금 당장 인적 쇄신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길을 이제 반이 끝났고 새로운 반을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인사 해야 됩니다. 인적 쇄신. 회전문 인사하지 말고요. 뭔가 정말 삼고초려하면 대한민국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제대로 발굴해 내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 당으로서는 이 과거와 달리 국민의힘이 유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국민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보수 정당은 유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유능한 정당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들을 저희는 정말 고민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추상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론적으로. 근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정치면의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김칫국 마시는 여권. 이재명 물러나야 정치 생명 끝났다. 너무 나가는 여당. 결국은 말만 쇄신이지 지금 나오는 목소리들은 쇄신이나 변화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이재명 대표 구속해야 된다. 위증교사 실형 나와서 법정 구속될 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 요게 이제 조선일보의 오늘 평가거든요. 김칫국 마시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이재명 지난 15일 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바로 제가 다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동훈 대표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상당히 그 사필 규정이고 사법부가 재판부가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는 여기 반사 이익을 기대하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날 한 3시쯤에 판결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통화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민생 경제 이런 것들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 그 조선일보 옆 기사에. 이제는 친한계에서도 쇄신 목소리 잠잠. 그러면서 최고위원 회의 발언을 쭉 분석했는데 이 김종국 최고위원도 해당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말고는 다 이재명 대표 판결 이 얘기만 하지 당의
변화 쇄신, 뭐 인적 쇄신,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이거에 대한 언급량이 확 줄었다. 이게 이제 이 기사의 포인트인데. 아니 지금이야 당장은 이번에 15일 판결이 예. 있고 25일 판결이 있는데 저희가 예. 당력을 집중을 해야죠 거기다가. 일단 25일까지는 아니, 당연히 집중을 해야죠. 예. 그러면 최고회의 하면서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골대 앞에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자꾸 예. 백패스하는 얘기 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자 동아일보 사설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위원님. 여당 남의 허물만 들추지 이게 제목입니다. 여당 남의 허물만 들추지 말고 제 허물부터 제대로 털어내야. 요 얘기는 맞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맞죠. 이것도 변화의 쇄신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일단 예. 단계별로 특별감찰관부터 도입을 하자라고 예.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국정 쇄신해달라, 대통령이 사과해달라 그런 요구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리고 충분치 않고 부족한 거 알지만 일부는 그걸 또 관철해낸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중교사 선거가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네. 뭐 그때까지는 전략적으로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할 수밖에 없으나 이제는 그 지나고 나면 이제 변화의 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민주당이 그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당장 23일에도 그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이 사법부에 대해서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그렇죠. 뭐 그다음에 그 사법부에 대해서도 무슨 서울대 출신 판사 맞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일단 25일 판결 내려질 때까지 이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방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요 재허물부터 제대로 털어내야 요 얘기 맞는 얘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힘 자체의 당정의 변화와 쇄신 뭐부터 해야 돼요? 앞서 인적 쇄신 말씀하셨고. 아니 그리고 이제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거 어떤 창원지검 수사를요? 네, 그렇죠. 창원지검 수사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서 언론들이 추적 보도해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이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드러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거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주변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요거 만들자. 요건 이제 의원 단톡방에서 얘기했다는데 이거 실제로 만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원도 아니고 그런 어떤 분들이 그런 그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보도는 나왔어요, 실명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무 기회에 편승해서 이거 다 죽이자 뭐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일단은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그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것들이 제일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심이 이제 또 하나가 나올 건데 이재명 대표가 선고가 그게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민주당의 대여 공세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짐작을 하고 계십니까? 극단적으로 나오겠죠, 뭐. 대통령에 대한 그 전방위적으로 대통령, 김 여사 뭐 등등 모든 것들을 물고 들어오면서 이제 예산이 시작되잖아요. 예산 국회가. 그 예산 국회를 볼모로 삼아서 그걸 뭐 온갖 협박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동요가 크대요. 아, 그래요? 겉으로는 우리 다 같이 단결해서 싸우자라고 하지만 아니, 바보들이 아닌 다음에야 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 공천 학살을 통해서 친문계 혹은 친민주계 그 이전에 그 유능하던 사람들 다 잘라버렸어요. 학살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일극 체제를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들 그 후배 의원들 동료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이 생각보다 솜방망이에요. 화력이 화력이 별게 없어요. 날카로운 것도 없고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뽑아놔서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민주당의 화력이 얼마나 효율적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기 일극 체제라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당원 당규에서는 예. 뭐 기소가 되면은 당직을 못 맡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당원 당규를 바꿔서 예.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이번에 또 하나 추가 기소가 돼서 5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요? 내부에서 어떤 그 형식이든지 자성의 목소리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동아일보 사설에 나왔던 저거 남의 허물만 들추지 말고 제 허물부터 제대로 털어내야. 요거 남의 허물 들추는 건 이제 얘기했으니까 제 허물 털어내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당정의 변화와 셋이 앞서 이제 당은 이제 민생 경제 챙기는 거라고 한동훈 대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어제 뭐 며칠 전에 한국노총 뭐 방문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용산 대통령실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서 인적 쇄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어제인가요? 조선일보 또 보니까 뭐 총리 하마평부터 대통령실의 쇄신 얘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인적 쇄신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새로 정권을 출범한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각처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년 반 동안에 이제 전반기에 시행착오는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 편 돌려막기도 그 정도 했으면 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글쎄 지금 이제 거론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야당이 과연 인준을 해줄 것이냐. 총리는 좀 그렇죠. 총리 인준을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잖아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 삼고초려해서라도 국민들도 저런 분이 있었지라고 얘기 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실은요? 대통령실은 특히 이제 몇 명 지목됐던 뭐 비서관들 행정관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게 있다면 이거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 뭐 기자들 다 알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다 알고 있고 그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쉽게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을 좌지우지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사에게 영향을 미쳤었는지도 많은 얘기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정리가 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 대통령실도 처음에 출범할 때처럼 새로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태균 씨 이 의혹 이거는 창원지검 수사를 지켜보긴 하지만 계속 보도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 공천기획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또 폭로한 게 있어요. 18일자 이건 MBN 단독 보도인데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또 논란이 있거든요. 이거는 당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창원지검 수사 지켜보자 말고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도부가 그때 당시에 공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대표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당 지도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이준석 의원 전 대표 그리고 또 대통령실 뭐 당사자들 그리고 검찰에서 나와야 될 문제인데 저희는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대통령이 예를 들면 경선을 하라 라고 경선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한 것들이 공천 개입인지의 여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어제 공개됐어요. JTBC 단독 보도인데 윤한홍 의원 사실은 윤한홍 의원이 이제 창원도 경남도지사 이제 좀 노리다가 박원수 지금 지사한테 좀 공천 과정에서 밀린 거 아니냐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자기가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죠. 오늘 동아일보에는 그렇게 나왔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 판을 만들었다. 그런데 어제 JTBC 보도 보면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야 이거 대통령한테 유리한 녹취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관계를 끊자 이렇게 역정을 내면서 말하는 녹취 이게 있으면 좀 틀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윤한홍 의원은 그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맥락이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대통령이 화를 내는 그런 녹취가 있으면 그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명태균을 끌어냈다라는 논리적 그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구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양쪽의 얘기가 다르니까 무엇이 진실인지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저 명태균 씨가 이 공천 관련된 얘기들 계속하고 있는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자기 고명이겠죠, 뭐. 자기 공명이요? 자기 구명. 구명. 그러니까
그 윤한홍 그 의원하고도 얘기하면서 뭐 나를 그럼 구속시키지 말라라는 식의 뭐 조건을 걸었다는 게 뭐 일부 보도잖아요. 예. 그게 뭐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개입을 해서 뭐 구속해라 말아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제 이재명 대표 기소 있잖아요. 네. 그 법인카드 문제로 네. 한동훈 대표는 뭐 상식적인 기소다르게 짧게 평가했다던데 제가 만약에 민주당 인사라면 이재명 대표는 요거로 기소됐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요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검찰 예를 들면 뭐 300만 원 그 파우치 그 뭐죠 예. 그 백과 예. 관련된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그 두 개를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예. 예를 들면 그 이재명 대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누구를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뭐 자동차도 주고 예. 그다음에 카드도 주고 그랬는데 그 자동차는 자기 부인 쓰라고 집에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카드로는 자기 개인적인 걸 다 썼다. 예. 뭐 부서원들 회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놓고서 그 사장이 가만 놔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 경기도지사를 뽑아준 국민들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이 쓴 법인카드나 자동차는 다 국민 세금이에요. 근데 그렇게 국민 세금을 유용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문제 삼는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들과 이걸 등치시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들이 있는 네.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저 대표의 예. 그 법화 유용이 희석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으로 시끌시끌해요. 당이. 지금 보면 뭐 기사들 보니까 당협위원장들의 원외 당협위원장들 단톡방에서 요거 이제 뭐 논쟁도 좀 있는다는 것 같고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논쟁이 있는 것 같고. 논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 특정의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한 사람이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예. 아니 그 익명으로 된 당원 게시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특정의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끄집어냈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혹이고요. 예. 그다음에 당원 게시판에서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그럼 거기에는요 대통령과 여사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그리고 심지어는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전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글도 차고 넘치거든요. 그러면 익명 게시판에서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시판인데 거기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글이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거는 기본으로 가능한 얘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지금 그 당원 게시판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그런데 예. 당무감사를 하려면 당무감사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 왜 위법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 권성동 의원은 혹시 거기 보좌관이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걸 실명으로 검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옳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누군가 고발을 해서 경찰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 경찰 수사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위법행위가 있으면.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그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총력을 집중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예. 왜 느닷없이 당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당무감사 계획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당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당무감사는 당직자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당에서 어떤 역할을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하는 건데 일반 당원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그걸 어떻게 당무감사를 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